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7장 외부 유동입니다. 6장에서 대류 개론을 공부하였고 이제 유동이 물체 외부로 흘러가는 경우에 대해서 열전달 특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7장은 지금 어떤 이런 물체가 있는데 물체 주위로 유동이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 예를 들면은 원통이 있다. 원통 주위로 이렇게 유동이 흘러간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평판, 그죠? 평판 위를 흐르는 유동. 그 다음 이와 같은 원통이나 구, 또 에어포일. 에어포일은 6장에서 이야기했죠. 이런 비행기 날개 단면, 그죠? 비행기 날개 단면으로 유동이 흘러가는 경우. 또 이것도 유사하게 터빈 블레이드 표면을 통하는 유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는 이제 상변화는 없고 온도 기울기에 의한 온도 구배가 온도 기울기죠. 자연 대류는 무시하자.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이동되는 이런 대류만 있는 경우를 이제 7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6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누셀트 수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 누셀트 수는 국소 대륙의 수, 그죠? 국소 대륙의 수, 누셀트 수 x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국소 대륙의 수는 이 평판에 만약에 리딩 엣지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x를 설정을 하면은 또 우리가 x를 우리가 무차원화를 시켰죠, 그죠? 무차원화를 시켰다. 그래서 무차원 거리의 함수이기도 하고 국소 대륙에서는 국소적으로 이 누셀트 수, 결국 누셀트 수가 h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놀드 수, 그 다음에 프란틀 넘버 이런 것들의 함수로 국소 대륙의 수는 표시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평균 대륙의 수는 이것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대륙의 수는 평판의 경우에 전체 평판에서의 대륙의 수니까 x하고는 x에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레놀드 수와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서 이렇게 표시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누셀트 수는 이 실험적으로 구해보면은 누셀트 수라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레놀드 수와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레놀드 수의 m 지수성, 프란틀 넘버의 n성 앞에 그리고 c 이렇게 실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식은 이와 같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누셀트 수가 정의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하고 M, N 이런 것들은 표면의 기하학적 형상, 성질과 유동 형식에 따른 계수 지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형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C와 MN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온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층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평판의 경우에 리딩 엣지에서부터 경계층이 생기죠, 그죠? 그 경계층이 생기고 속도 분포가 이런 속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위에는 자유 흐름이니까 앞에 처음부터 들어온 속도와 동일한 속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음에는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들어오다가 평판을 만나면 평판에서는 속도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구간, 나타나지 않는 구간, 그의 구분이 경계층입니다. 경계층. 그죠? 그래서 경계층 내에서는 속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표면의 온도가 TS라고 하고
저 경계층 바깥의 온도를 T 무한대라고 하면 이 온도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TS 표면의 온도가 저 무한대 온도보다 크다고 하면, 그래서 무한대 쪽에서는 온도가 T 무한대로 이렇게 갔다가 표면으로 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온도 경계층은 또 다른 면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계층 내에서 어떻습니까? 온도가 다양하다 이거죠. 다양하다. 경계층 내에서 온도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레놀즈 수를 만약에 구한다. 레놀즈 수는 뭐 미우분의 뭐 속도 U 무한대 그다음에 x 레놀드 x는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다면 레놀즈 수를 구하려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x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x 그죠? x가 진행함에 따라서 레놀즈 수가 점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tu 무한대는 이게 자유 흐름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다 똑같다. 이거는 뭡니까? 동점성 계수죠. 동점성 계수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온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함수다. 온도 함수다. 그죠? 근데 같은 공기라도 이 경계층 내 위치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우 값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온도로 레놀즈 수를 임의의 x 위치에서의 레놀즈 수를 구할 때 이 뮤를 어떤 온도에서의 뮤를 구하면 되느냐 이 뜻입니다. 이 온도 경계층이 이렇게 온도 경계층 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균의 개념으로 표면 온도하고 여기 T 무한대 온도의 평균값으로 생각하자. 이 TS와 T 무한대의 평균값으로 우리가 경계층의 온도를 생각하자. 그래서 이걸 필름 템퍼러처라고 한다. 막이죠. 근데 왜 이걸 막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경계층은 이렇게 내가 크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경계층 두께잖아요. 경계층 두께인데 실제로는 경계층이 이렇게 아주 얇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실제의 경계층은 이같이 평판이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얇단 말이에요. 경계층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그죠? 얇기 때문에 거의 어떻습니까? 막과 똑같아. 막 필름이다. 그리고 여기 온도가 TS고 요 바깥의 온도가 T 무한대니까 이 경계층 내부의 온도는 T 무한대와 TS의 평균 온도로 우리가 필름 템퍼러처라고 정의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온도에서의 물성치를 찾아서 이것은 부록에 있는 표를 이용해야 되겠죠. 표를 이용해서 그 값으로서 레놀즈 x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막 온도의 개념이 경계층에서 누설트 수 레놀즈 수를 구하고, 레놀즈 수는 또 누설트 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막온도 설정을 하는 것이, 막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설트 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이 y가 제로 되는, 그러니까 이 누설트 수는 만약에 요 리딩 엣지에서 평판이 있으면 x고 여기서 평판에서 위로 가는 게 y잖아요. 그죠? y가 0이라는 것은 평판에서도 말입니다. 평판에서의 온도의 기울기다. 온도가 이렇게 있으면 온도의 이 기울기, y 방향의 기울기가 누설트 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설트 수는 열전도 계수 분의 대류 계수 곱하기 특성 길이로 표시되고,
이때 열전도 계수는 KF라고 표시하죠.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우리가 누셀트 수를 정의할 때, 자, 여기를 컨트롤 볼륨으로 만약에 잡았다면, 여기는 고체 부분이죠. 고체, 여기는 유체, 액체죠, 액체, 그죠? 유체다, 뭐. 예, 통틀어서 유체면, 열전달이 고체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도 열전달로 나와서 유체로 들어가면은 대류열전달이 된다 그랬죠. 대류열전달이 전도 Q 컨벡션이고 여기가 Q 컨덕션이면 Q 컨벡션과 Q 컨덕션이 같다 해서 이 식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저 식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동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이 표면에서 속도는 0이잖아요.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아주 가까이 있는 유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 평판의 바로 위에 있는 유체는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서는 전도열전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대류열전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은 결국은 이 유체, 이 고체의 K가 아니라 유체의 K라 해서 K 플루이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누셀트 수는 이와 같이 경계에서 표면에서의 온도 구배, 무차원입니다. 그죠? 온도 구배를 나타낸다. 누셀트 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죠? 그리고 누셀트 수는 어떻습니까? 누셀트 수는 KF분의 HL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물성치로는 이 흐르는 유체의 전도율, 그 다음에 대류계수 L 이렇게 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판 위를 지나는 평행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유동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U 모한데 또 온도는 T 모한데 속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이 평판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속도가 오던 것이 평판 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아직 여기는 자유흐름이죠. 자유흐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평판에 영향을 받죠. 이렇게 평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평판을 지날 때 초기에는 리딩 엣지에서부터의 초기에는 청류 유동입니다. 청류 유동, 그죠? 유동이 매끈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와 같이 천이 영역을 거쳐서 유동이 흔들리다가 이제 뒤에는 거의 이렇게 섞여버리는 난리 영역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천이 영역까지 길이를 어떤 임계 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전체 평판의 길이를 L로 보고 X는 이 리딩 엣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X를 하자. 그리고 표면의 온도를 TS라고 하고 유동의 온도를 T 모한대, 속도는 T U 모한대라고 하자. 자, 이런 경우에 유체의 물성값도 일정하고 스테디고 인컴프레시블이고 점성소산도 무시한다. 압력도 X방향의 압력도 0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경계층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인컴프레스니까 밀도가 콘스탄트하기 때문에 이 안에 밀도가 밖으로 나와서 속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쓰여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6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류와 난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청류인 경우에 경계층 두께가 경계층 두께라는 것은 뭡니까? 경계층 두께죠, 그죠? 여기 x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x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두께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x의 함수입니다, 그죠? 이 경계층 두께가 그리고 레놀즈 수의 2분의 1에 역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층 두께가. 그 다음에 국소 마찰 계수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이 시어 스트레스, 그죠? x 위치에서의 전다 능력 나누기 이 운동 에너지 양이죠, 그죠? 해서 그것은 구해보면 0.664 레놀드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이걸 이제 평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누설트 수는 평균 누설트 수는 k분의 평균 대륙에서 곱하기 h죠. 평균 누설트 수는 0.664 레놀드 2분의 1승 프란틀 3분의 1승 기대 30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평판의 경우다. 여기서는 평판의 경우에 청류인 경우에는 누설트 수가 7의 30씩처럼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난류인 경우에는 경계층 두께가 이렇고 프릭션 코에피션트 누설트 수 이렇게 표시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 상황과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라서 이 누설트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실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리열전다를 계산을 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을 정리를 해보면, 문제가 우선 평판이냐 구냐 원통이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평판 주위로 흘러가는 유동이냐 아니면 구 주위로 흘러가는 유동이냐, 아니면 이게 만약에 원통이면 원통 주위로 흘러가는 유동이냐,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경계층 내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설트 수를 구하고 연료속이나 열전달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도, 경계층 내의 온도를 우리가 막 온도를 했죠. 막 온도를 표면 온도와 유동의 온도 나누기 2로서 필름 템퍼처로 얻어내고, 그래서 이 온도에서 유체 물성 값을 구해서 레놀드 수를 구합니다. 결국은 레놀드 수를 구한다. 그러면 레놀드 수를 구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유동이 청류인지 난류인지를 알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 청류인 난류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평판 주위로 흘러갈 때, 그죠? 임계 레놀드 수는 다르죠. 그죠? 평판에 대한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청류와 난류에 따라서 국소 누설트 수나 평균 누설트 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식이 있습니다. 실험식이 주어지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레놀드 수라든지 앞에 이제 프란틀 남바 같은 것을 표에서 구해가지고 얻어서 누설트 수 실험식에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설트 수를 얻었으면, 누설트 수는 뭡니까? K분의 뭐죠? K분의 H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설트 수가 얻어졌다. 이게 이제 K분의 H의 X다. 이게 만약에 평균 누설트 수다 하면 K분의 H 바, 그리고 어떤 특성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평균 대륙계수로 하면 평균 누설수가 이거 이제 위에 실험식에서부터 이 값을 얻었단 말이죠. 값을 얻었으면 결국은 여기 이 식에서 H 바를 구할 수 있겠죠. H 바는 뭡니까?
L분의 K 역 구한 누설트 수의 값을 곱해주면은 H바를 넣죠. 그러면 대류계수를 얻으면 연료속은 어떻습니까? 연료속은 H의 이 델타 T, 그죠?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연료속 단위 면적당 열전달률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리 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제 7의 1을 가지고 실제로 구해 보기로 하죠. 예제 7의 1은 평판의 길이가 50cm다. 0.5m다. 그래서 평판의 온도는 27도고 유동의 온도, 그죠? 유동은 공기인데 300도씨이고 10m/s로 들어오고 압력은 이렇다. 그러면 유동은 300도씨니까 이거는 온도가 T 무한대, 여기서 이 문제는 T 무한대와 TS가 어느 게 더 큽니까? TS는 27도고 T 무한대는 300도씨잖아요. 그죠? 공기의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공기가 평판을 지나가면서 열전달은 어디에서 어디로 됩니까? 이 공기에서 평판으로 열전달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판이 뜨거워진다. 그죠? 평판의 온도가 이 300도짜리 공기가 계속 지나가면은 평판의 온도가 27도에서 50도, 100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300도씨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계속 지나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평판의 표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평판을 이렇게 열을 빼내야 되겠죠. 냉각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유동이 이 평판으로 전달하는 그 열량만큼 냉각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전달률이 결국은 냉각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위 폭당 냉각률은 그죠? 단위 길이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류계수에다가 길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면은 이것이 냉각량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L은 주어져 있고 L과 무한대 온도와 TS는 다 얻어져 있죠. 지금 모르는 게 뭡니까? 이 문제에서 오로지 평균 대류계수만 모른다. 그래서 여기 이 평균 대류계수만 구하면 그죠? Q'을 얻을 수가 있죠. 자, 평균 대류계수를 구해봅시다. 평균 대류계수는 지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Q는 요 평균 대류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 대류계수는 누설트 수로부터 누설트 평균 누설트 수는 K분의 뭡니까? H바의 L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H바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설트 수를 구해야 된다. 누설트 수를 구하려면은 이 유동이 측류지 난류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레이놀드 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레이놀드 수를 구하려면은 U 무한대는 알고 L도 아는데 이거를 모르겠다. 동점선 계수죠. 동점선 계수는 표로 찾으면 된다. 근데 표에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미우가 다르단 말이지. 그럼 온도를 무슨 온도로 할 것인가? 27도로 해야 될 것인가? 300도로 해야 될 것인가? 그죠? 평균 온도를 하라겠죠. 막 온도로. 그죠? 그래서 163.5도씨 절대 온도는 이 온도에서의 뮤를 구해서 이거는 부록표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부록표에 찾아서 레이놀드 수를 구했더니 9,597이다. 그죠? 9,59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판의 경우에서는 이 청류단 말이에요. 청류 이 값은 그죠? 청류다. 청류면은
충류에 해당되는 누설트 수를 찾아서 이 식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충류에서의 누설트 수, 충류에서의 평판의 누설트 수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식을 갖고 오는 거죠. 0.664 제30식. 만약에 난류였다면 난류에 해당되는 식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순서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설트 수의 값을 구했다. 그러면 그 이 식에서부터 이 값을 구했으니까 이 hbar을 얻을 수가 있다. 4.18을 얻었다. 그럼 hbar을 얻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전단류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예제 지금 7의 1 또 앞에 대류 계산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문제가 제시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동이 이제 평판이 아니라 원통주의의 직결유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통주의에는 이와 같은 원통의 유동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와 같이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스트림라인의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이 원통 윗부분에 가면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보자. 그러면 한 개의 그 스트림 튜브, 이 튜브를 여기 1번, 여기 2번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는 단면적이 크고 2는 단면적이 작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 위치와 2번 위치의 단면적이 1번이 더 크고 2번이 작다. 그죠? 그러면 유동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만약 1번 위치에서 V1이 이만큼 되면 V2는 어떻게 될까요? V2는 이렇게 빠릅니다. 그죠? 2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단면적, 여기에 단면을 A1이라 하고 여기 단면을 A2라 하면 그죠? A1, V1 연속시계에서 A2, V2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량이 A 단면에 들어오는 유량이나 B 단면으로 이 단면으로 들어가는 유량 나가는 유량 같다는 거죠. 들어오는 이 단면으로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다른 데로 안 갔을 테니까. 그러면 1의 단면적이 크면 속도는 2의 속도가 더 크게 되겠죠. 그죠?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또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은 이게 무슨 식입니까? 베르누이 식입니다. 베르누이 식에서 압력항과 속도 에너지 항 이것은 1 위치에서 하고 2 위치는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1에서는 어떻습니까? 2의 속도가 더 크죠. 이 항이 더 크죠. 요거는 작다.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니까 압력은 작아야 되고, 그죠? ES의 압력은, ES는 압력이, 이게, 이 압력을 P2라 하면 P2하고 P1은 어떻게 되겠느냐? P1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압력이 더 크고 두 번째 압력이 작다. 그래서 P1과 P2 중에는 P1이 더 크고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V1하고 V2 중에 V2가 더 크고 단면적은 A1과 A2 중에 A1이 더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도와 압력의 크기도 이 단면적의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여기는 면적이 크고 여기는 작으니까 여기 속도는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속도가 이렇게 작고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유동이
이와 같은 원통을 만나면 위에는 원통 위로 흘러가고 밑에는 흘러가지만 한가운데로 올 때는 위로도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정체점이 생긴다. 이걸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하죠. 정체점이라 정체점. 그 다음에 이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평판에서도 평판 주위에서 뭐가 생겼어요? 경계층이 생겼듯이 여기서도 이동이 경계층이 생겼다.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지금 전부 다가 경계층이죠. 지금 경계층이 두꺼워졌죠, 그죠? 두꺼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이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세퍼레이션 포인트 지역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리점이라 했죠. 박리 떨어져 나온다 해서 박리점이 생겼다. 그래서 원통의 뒷부분에 여기도 박리점이 하나 생겼고 위에도 박리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압력도 어떻습니까? 압력도 이렇게 점점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져서 압력이 어떻습니까? 뒤에 압력이 더 크고 여기 압력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압력급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근데 이 어느 점 세퍼레이션 포인트 점을 넘어서면 압력이 점점 앞에 압력이 더 커져 버려 가지고 유동이 거꾸로 일부 이제 압력이 점점 커서 역의 압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물선 분포가 나타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역류가 이렇게 생긴다. 역류가.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이런 볼텍스 유동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순간인가 포물선 곡선을 가지던 것이 이와 같이 기울기가 없어져 버리는 이 점을 우리가 소위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세퍼레이션 박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리는 결국은 난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원통 단면이 있다 하자. 여기 단면도 있고 여기 단면을 있을 경우에 이 앞부분은 층류 이동 매끈하게 나오다 어느 시점부터 천이가 생기고 난류가 생겼죠, 그죠? 난류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이 이 항력계수라는 게 CD가 있는데 이 항력계수는 밑에서 이제 정의를 하기를 이 힘, 그죠? 항력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항, 그다음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항력계수인데 항력계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확연히 달라진다. 결국은 층류 이동이 나타나 있는 점이 결국은 이 난류 이동으로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박리점이 후류 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박리하던 것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됐죠. 뒤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난류 영역이 뒤로 갔다. 그러면 난류 영역이 뒤로 갔다는 이야기는 항력이 훨씬 더 적어졌다. 즉 항력 계수가 적었죠, 그죠? 이 경우보다는. 그래서 난류 경계청에서 유체 운동량은 층류 경계청에서의 운동량보다도 훨씬 커서 이 천이가 박리를 지연시킨다. 박리를 지연시킨다는 이야기는 박리가 더 뒤쪽으로 가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난류 영역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항도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뭐 구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공이라고 하면 야구 공의 표면에
어떤 이런 딤플 형상을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 난류가 유동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난류 영역이 생기는 것을 난류 영역을 이 표면의 형상을 바꿔줘서 난류 영역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면은 CD가 훨씬 작아져서 저항이 적어져서 공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CD 항력 계수는 레놀즈의 함수다. 그래서 이게 CD와 레놀즈 수를 그려보면은 이게 항력 계수가 점점 하나는 요거는 쿠고 위에 거는 실린더에 대해서인데 어느 레놀드 수까지 레놀드 수가 점점 증가하면 항력 계수는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영역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마 천이 영역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CD가 감소하는 구간, 그죠? 감소하는 구간, 여기는 아마 난류 영역으로 들어간 지역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D가 점점 감소하면은 경계청 천위에서 박리가 지연이 되고 후류 영역의 크기가 감소된다. 후류 영역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이 영역, 그죠? 여기가 박리가 앞에 일어났다면 후류 영역이 점점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류 영역의 크기가 감소돼서 항력도 감소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전달 보면은 열전달도 우리가 이런 실린더가 있다. 실린더가 있고 여기 기준을 우리가 0도라 하자. 0도고 여기는 90도, 그죠? 여기는 180도. 이렇게 유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유동이 흘러가면은 이 레놀즈 수가 10의 5성의 경우에서 대충 전부 레놀즈 수가 10의 5성의 경우에 그려놨고 이 축은 누셀트 수 세타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요 세타 각에 의해서 누셀트 수가 어떻게 되냐, 열전달이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동이 어떻게 됐죠? 이동이 앞에서 보면은 만약에 박리가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하면은, 그죠? 여기는 난류 영역이죠, 그죠? 앞에는 청류 영역이죠. 청류의 난류 쪽으로 가면 어떻다 그랬어요? 난류 쪽으로 가면은 CD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죠. 그래서 박리가 지연되고 후류 영역이 감소해서 항력이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놀드 수를 이렇게 점점 바꿔봤더니 레놀드 수가 바꿔봤더니 이 유동의 열전달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 점점 더 80도에서 뒤쪽으로 이동됐죠. 레놀드 수가 증가하니까, 그죠? 레놀드 수가 증가하니까 난류 쪽으로 갔으니까 결국은 박리 일어나는 것이 뒤쪽으로 이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뒤로 갔더니 이 열전달이 누셀트 수가 급격히 증가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누셀트 수 이렇게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예제 7.4, 7.5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쿠도 마찬가지입니다. 쿠 주위로 이렇게 이동이 흘러가면 그 주위에 원통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셀트 수가 이와 같이 실험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누셀트 수가 이미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고 그 다음은 이 누셀트 수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됩니까? H, 그죠? 이 평균 대륙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열전달 연류속이라든지 열전달율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시간은 이 관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한 열전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